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저희가 유스탁 그리고 에어클래스 페이스북 미국의 주식 MC대 같이 아,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린사이버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이학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에스탁에서 본부장 맡고 있는 장우석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클래스는 온라인 통해서 워렌 버핏님을 만나는 그런 네, 시리즈의 클래스인데요. 벌써 여섯 번째 맞습니다. 시간이죠. 여섯 번째죠. 저희가 예. 다섯 번째 한 거 기억나시죠? 다섯 번째는 좋았던 네, 워렌 것들이었고요. 예, 버핏님이 예, 좋아하시는 것이 예, 뭔지 예, 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고해드렸다시피 이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좋아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싫어하는 건 뭔지 네,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예, 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혹시 뭐 도널드 트럼프 아닙니까? 예, 아니죠. 예, 왜 그러세요, 예, 자꾸. 첫 번째는요. 예. 상당히 의외를 생각하실 텐데 이미 많이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이분이 금을 싫어하십니다. 금이요. 금인데 이게 예, 상당히 우스갯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금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음, 보면은요 2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많이 예, 하셨겠지만 예, 예,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건요. 1998년 하버드대 연설입니다. 광산에서 캐낸 금은요 예, 어디에도 쓸모가 없고요. 음, 오히려 예. 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드가 필요하다. 시큐리티가 필요하다는 예, 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금 갖고 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뭘 할 음, 수 없다는 거. 근데 음, 이것도 약간의 어폐는 있어요. 금 네, 갖고도 반도체 하는 데도 약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약간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어찌 됐건 간에 오렌 버핏님 입장에서 보면 금을 갖고 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2011년에 이거는 한 방송이랑 해서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또 금을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금을 사는 사람들은 단지 음.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주길 기다리면서 금을 쳐다볼 뿐이고요. 금이 어, 하는 역할은 여기서 또 물어보네요. 그럼 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랬더니 금은 그걸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갖고 뭔가 네. 쓸모 있는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싫어한다. 음. 라고 얘기해 보셔야 되겠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금은 투자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요. 어, 그 금뿐만 아니고 운도 나옵니다만 네. 은 뭐 원유, 네. 주 상품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 두 가지는 귀금소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귀금소. 귀금속. 예. 그러니까 예, 반지다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HB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예, 점심 아침 때 그 예, 주가 올라가면 한 3불 30센트 먹었다가 예, 예. 좀 안 좋으면 3불 10센트 이런 거 맞아요. 예, 냈는데요. 또 일화가 또 있어요. 그거 예. 관련돼서 얼마나 이분이 검소한 분입니까? 그래서 음, 금 치장하 이런 거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예,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번에 2017년에 예, 보면 이번에 2월 말에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음, 그 쉐어홀더한테 레터를 보내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도 또 레터를 보냈어요. 예, 이미 이제 보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화가 있는 것 음, 같아요. 일화에서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음, 거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음. 원문을 다 못 예, 봤는데 그 예, 레터를 자체 안 봤는데 예, 레터에 나왔다는 것만 봤는데 네. 이분이 홍콩에 한번 같이 가신 모양이에요. 예. 예. 그 얘기 아세요?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예, 들으세요? 예, 예.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님과 예, 친하잖아요. 친하죠.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예, 친하잖아요. 예, 친하죠. 그래서 홍콩에 같이 갔는데요. 맥도날드가 백돌 달겠죠, 예, 맥도날드? 예, 거의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쏘겠다. 예, 예? 쏘겠다. 예. 그래서 이거잖아요. 워렌 버핏은 먹으려면 점심을 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래서 빌 게이츠가 당황하셨다는 예, 거예요. 우리 그 더치페이 해야 되는데 예, 예, 내가 그렇죠. 쏘겠다는 거예요. 쏘겠다. 예, 홍콩입니다, 홍콩. 그래서 예, 제가 알기에는 버거킹인지 맥도날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맥도날드 것 같아요. 음, 홍콩은 맞을 제 기억이 맞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내용인데요. 갔어요. 예, 예를 들어서 빅맥을 예, 시키셨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갑자기 직업에서 계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뭐로 끊으셨는지 아세요? 현금은 아니고요. 현금도 예, 냈겠죠. 현금이나 카드를 냈겠죠. 현금이나 카드 냈겠죠. 네. 예. 또 하나 또 있죠. 쿠폰? 쿠폰. 진짜로요. 아, 왜 웃으세요? 아니 쿠폰은 저희 같은 서민들이 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 제 말씀 못 믿으시면요. 예, 한번 지금 구글링 해보시면은요. 예, 진짜로요. 어, 워렌 버핏, 예, 그 빌 게이츠, 예. 뭐 홍콩 쿠폰 치면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번에 레터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 예,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금은속을 기금속 싫어하시는데 네. 은은 달라요. 은은 예. 이 1990년대 말에인가 음. 해갖고요. 1억 3천만 온스 규모의 실버로 투자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 2006년에 다 정리를 하셨는데요. 음, 왜냐면 은행에서 그때 저 1억 3천만 원의 규모가
그 광산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전 세계 은의 뭐 3분의 1인가 4분의 1 정도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엄청나요. 예, 이게 산업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은의 효용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은수저만 생각하는데 예. 은이 진짜 치료용 도구에도 뭐 수술 도구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공 몸에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은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은의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서 귀금속 다실한다? 은도 아니다? 이거 아니라 효용 가치가 있는 건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러네요. 생산성을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좋아하지만 부가가치를 내지 않는 건 싫어한다. 그래서 금이 첫 번째로 싫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은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바라만 보고 있다. 예. 서로 바라만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본부장이 계세요. 네, 예. IBM과 애플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벽시에서 소위 이제 기술주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요. 애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기술주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는 네. 저번에 한번 저희 그 포트폴리오에 다비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비타. 그 만성 신부전증에서 네. 투석하는 그 네. 기계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중요한 거는 기술주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투자의 확신을 가지는 만큼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게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요번에 그 애플을 매수한 이유 중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애플 사업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그런 거가 되면은 일단은 뭐 애플 같은 걸 매수할 수 있지만 진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임상, 1상, 2상, 3상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불확실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기술자와 바이오는 특히 이제 다비타하고 애플을 제외하고 특히 IBM 제외하고는 네.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 문단이 네. 되겠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는 기억이 네. 있는데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벅스에서라는 거 자체가 자신도 주주일 뿐이고 네. 그 경영자지만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주들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거가 기술주나 바이오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경영자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당히 칭찬하고 좋아하고 어울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대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선 설득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본인도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그래서, 바이오가 또 아까 그런 내용 그래서 바이오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그래서 바이오에서의 떨인 것도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거는 거랑 똑같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어렵죠. 네. 거기서도 정말 바이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약대 나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어떤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어렵다. 이 바이오가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수익은 의심, 그러나 투자는 계속. 이런 그런 얘기죠.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언제 벌지 몰라. 이게 뭐죠? 이 비즈니스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면 꽝 된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죠. 다른 회사는 다 신약 개발하는데 나는 신약 개발을 안 해.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지만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크게 보면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이런 투자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타이레놀이라든가 그리고 밴드에이드 같은 충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파는 그러니까 캐시카우에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캐시카우도 없는데 그냥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수많은 그런 바이오 기업이 PR이 계산이 안 되는 거. 계속 적자인데 시가총액 5천원, 1조 이런 거 보면 그럴 수는 있으나 이 워렌 버핏님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주주들을 설명 안 되고 자본 투자가 계속 필요하니까 자본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도 못 받는데 자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잃게 되니까 이게 확신이 없다는 거죠. 투자 성과에서. 그건가 되게. 그래서 항공주를 최근에 2016년부터 사기 시작하셨잖아요. 2016년 3분기에 4분기 샀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1998년 US 에어 주식을 전량 매도한 거거든요. 그때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비행기 회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계속 더 사야 돼요. 더 리스라거나. 그러니까 비행기 10대 할 거 20대 30대 하고 계속해서 원가 경쟁이 들어가는 거죠.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딱 2016년부터는 이거 경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봐서 비행기 한 좌석당 매출이 늘어나게 생각해요. 바닥치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수익은 의심되는데 투자는 계속한다? 이러면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돈 벌기 시작하고 바닥친 다음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거가 핵심이다. 예.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델타항공 뭐 워낙 많이 요번에 8배 정도 물량을 좀 늘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젊은 회사는 이건 딱 그거네요. 네. 애플은 40년 되었지만 넷플릭스는 20년, 테슬라는 15년. 네. 젊은 회사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네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 특성상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PR이 높아서 좀 성장하는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배당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겠지만 원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셨나요? 아니죠. 이분이요. 여기서 써놨지만 그들의 사업에 넷플릭스라든가요. 그리고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경영자들 엄청 칭찬합니다. 네. 공개적으로만 칭찬해요. 이런 분들이 미국을 앞으로 짊어지고 간다. 아, 칭찬하시는군요. 칭찬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알아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시대적 변화를 끄는 트렌드 사업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다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영속적인 사업으로 성수될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좋은데 이게 20년, 30년 후에 이분이 장기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고객도 한 번 하면 계속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영주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2세가 다른 사람이 다른 그 회사를 운영하고 또 살아남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이클이 하나 지나가더라도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잡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정말 애플이 좋지가 이분이 아이폰을 쓰셨으나 그렇죠. 이분이 스티브 잡스를 싫어하셨겠어요? 좋아했겠죠. 그 당시에도 사진 찍은 거 많이 영상 보셨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나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에 맥킨토시 컴퓨터가 있었지만 그다가 이제 팀 쿡이 와서 새로운 거 하고 요즘 보면 아이폰이지만 소위 거기에는 아이튠즈에 대한 수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한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사이클이 되더라도 이 회사가 영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애플은 40년대 했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 사람은. 근데 우스갯소리 하지만 넷플릭스는 20년, 테슬라는 15년이죠. 넷플릭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처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잘 되고 있죠. 그렇죠.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넷플릭스 제가 보기에 10년 정도 후면 사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요? 네, 10년 정도 후에. 테슬라는 한 25년 네, 그렇죠. 후에. 사실 것 같아요. 사후에라도 그렇죠. 법제서에 주식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영속적인 사업으로 될지. 이래서 테슬라가 잘 되지만 어느 순간 테슬라 없어지고 테슬라의 같은 전기차 사업이나 스트리밍 사업을 잘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 경쟁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다른 애가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애플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신 거죠. 이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최소 몇십 년은 돼야 되는 거고요. 젊은 회사는 그래서 약간 이분의 눈밖에 나 있다. 아직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그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극 지지하죠 이분들이. 그 넷플릭스나 테슬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캐시카우가 완벽하게 돼 있고 안전 마진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러면 뭐 꼭 그렇게 뭐 15년 10년 뒤가 아니고도 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아마존도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이 또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시스템을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그럼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분들은 또 나이 드셔갖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또 리스크 때문에 못 하시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로 해서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요인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